이거는 이제 판례 워딩이 조금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이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아직 잠깐만 잡지 마세요. 법률 유보 원칙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사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우리 내용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하고 엄밀히 말하면 의회 유보의 원칙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단어로 써야 돼요. 성격상. 그러니까 원래 법률 유보 원칙 안에 의회 유보 원칙이 포함되는 걸로. 그러니까 잠깐.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정리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아주 강화된 내용으로서 의회 유보의 원칙. 이 의회 유보 원칙은 원래 본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이거는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정하고 하위법에 위임하지 말라. 이거는 위임 금지를 뜻하는 거죠. 위임 금지. 원래 의회 유보 원칙의 정확한 워딩은 이거는 위임 금지예요. 예를 들면 조세법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법에서 다 정하고 하위법에 넘기지 말라. 중요한 것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넘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위임 금지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들이, 완화된 내용이 저기 지금 이미 왼쪽에 기술된 것들이죠. 자치법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위임이 허용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더 나가서 포괄적인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완화된 내용이 지금 좌측에 지금 제가 서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하고 사실은 구분되는 표현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이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례 문제 쓸 때는 그렇게 쓰시라고요. 법률 유보 원칙을 만약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그 법률 유보의 그 영역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적이고 밀접하고 아주 그냥 강하게 어떤 요구될 때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위임이 금지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영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위임이 허용되는데 더 풀어줄 때도 있다. 그게 이제 저렇게 자치법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풀어준다. 더 풀어가지고 단순히 위임이 허용되는 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위임이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고 포괄적 위임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간 영역이 있는 거죠. 중간 영역이 있고 강화된 게 있고 완화된 게 있고, 사실 세 영역이 있는 거죠. 법률 원칙의 영역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고 답안했을 때는 이제 법률 원칙은 기본적으로 의회 유보 원칙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지 법률 유보 원칙이 강도에 따라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 조세행정 영역 같은 것들, 형벌 영역,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요구되고, 위임도 하지 말고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 정했으면 세부적인 것들은 위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완화되는 것들, 왼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더 완화된 것들, 자치법규 같은 것들은 위임이 가능한데 그냥 가능한 게 아니고 포괄적인까지 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하나, 둘, 셋 머릿속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 같은 것들이 법률 원칙을 완전히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법률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례를 쓰거나 또는 우리가 기록을 쓸 때 워딩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부담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강화된 의회 원칙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 원칙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뭐 정관 사건 같은 거 굉장히 완화된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워딩의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뉘앙스가. 위임을 하지 말라. 중간 영역은 위임이 가능해. 다만 구체적으로 법률 정에서 위임해. 그런 것들이 어디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 같은 것들이 그런 영역이죠. 중간 영역이 행정입법이잖아요. 행정입법.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그냥 위임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라. 헌법 75조, 95조. 그리고 아주 완화시킨 게 자치법규.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1번이나 3번을 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률 유보 원칙과 유보의 원칙과 그 다음에 의회 유보 원칙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가끔 가다가 판례가 이 둘을 같은 걸로 동일선상에서 쓸 때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그게 객관식 시험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가끔 판례를 보면 판례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을 종종 볼 거예요. 이 법률 유보 원칙과 의회 유보 원칙을 같은 걸로 그냥 동일선상에서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객관식 문제 보다가 요것 때문에 헷갈려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요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더 정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법률 유보 원칙의 내용 안에는 아주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화된 것도 있고, 이걸 다 이제 포섭하는 게 중요상 유보설이란 말이에요. 중요상 유보설. 그래서 원래는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과는 구별되는 내용인데 가끔 판례가 이 둘을 섞어 쓰기도 하고 내용상 워딩이 섞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혼동이 올 수 있다. 객관식 지문을 보면 그럼 혼동이 올 수 있다. 거기서 혼동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